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하나만 가지고 책정하는 것보다 재료비와 가공비를 각각 완성도를 따져가지고 책정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그거에 착안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 150페이지에 위에 예에서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모두 같은 완성도 50%를 가졌다고 가정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 재료비의 완성도가 다른 제조원가의 완성도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재료는 전체 생산 공정 초기에 주로 투입되고,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다 투입이 된다고. 다 투입이 되고, 가공비, 생산 공정 마지막에 포장 재료 등이 사용이 된다. 이 반면에 가공비, 즉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생산 공정 내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공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균등하게 골고루 발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 분리해서 완성도를 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한 업종은 대부분 자동화된 생산 설비로 생산 공정이 진행되므로 직접 노무원가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직접 노무원가를 따로 분류짓게 않고 제조 간접원가가 합산된 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파트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제조 요소, 제조 원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했다면 종합원가 계산 파트에서는 재료비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노무비를 제조 간접비와 합쳐가지고 그냥 가공비로 표현해 가서 계산을 한다. 그럼 재료비와 가공비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고추장에 의해서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도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좀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해보자 하려 돼 있죠. 자, 보면 밑에 표 6-4, 6-5가 있는데, 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재고의 물량은 동일하고요. 완성도를 한번 살펴보면 직접 재료비는 뭐 80%, 가공비는 50%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가정. 그랬을 때 기말 제공품 재고의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4천 통이 되고, 그죠? 그리고 가공비의 환산량은 4천 통이 된다. 자, 표 6.5에 그래서 원가 자료 주어졌죠. 원가 자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합친 가공비. 그래서 1억 2천이라고 자료를 다시 쪼개놨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포함된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비의 완성도가 다르므로 완성품 환산량이 서로 다르다. 이걸 각각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엔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 있었는데, 완성품이 8,000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완성품이 약간 몇천 톤? 2만 톤, 기말 제공품이 8,000통이더라. 그래서 얘의 완성도를 봤더니 공정의 50% 시점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걸 이제 재료원가와 재료비와 가공비 두 가지로 나눠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보자 그 얘기예요. 자료에 주어진 데에 따르면 재료비는 이미 80%가 투입이 됐대요. 가공비는 50%만 투입이 됐고요. 됐죠? 그러면 재료비만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면 6,400통이 된다. 가공비만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내면 4,000통이 될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에 포함된 직접 재료원가와 가공비의 완성도가 다르므로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각각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150페이지 맨 밑에 표 6.5에
직접 재료비 6,600만 원, 가공비 5,400만 원, 요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총 1억 2천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다. 총 1억 2천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다. 1억 2천이라는 돈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생산하는데 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1억 2천이라는 돈이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이 된다더라. 그때 재료비가 6,600이고 가공비는 5,400이었다. 그럼 이 재료비는 완성품의 재료비,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고, 그죠? 이 가공비 5,400은 완성품의 가공과 기말 제공품의 가공을 위해서 투입된 원가니까 각각 다 구분해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완성품을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으로 따지면 완성품은 100% 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 톤일 거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까? 2만 톤일 거고, 가공비도 2만 톤일 거고. 됐죠? 그럼 원가 집계시켜 볼게요. 어떻게 집계시키면 되냐? 재료비만 가지고 해보자. 재료비 26,400통이네. 재료비는 26,400통. 자, 가공비는? 자, 가공비는 어떻게 되냐? 가공비는 어떻게 되냐? 자, 가공비는 2만 톤과 4천 톤이니까 2만 4천 톤. 여기다가 이제 원가를 집계해 봅니다. 원가를 어떻게 집계하느냐? 그 원가 자료가 있었다. 원가 자료가 6,600만 원과 5,400만 원이 있었다. 그죠? 재료비는 6,600만 원, 가공비는 5,400만 원. 그러면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 집계된 원가를 나누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책을 보고 쓱 하니까. 그러면 계산이 얼마가 되느냐? 단위당 원가가 2,500원, 2,250원. 2,500원, 2,250원.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한 2,500원과 2,250원이 의미하는 것은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 거거든. 그래서 얘를 완성품 환산량 당 단위 원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료비는 완성품 하나 만드는데 2,500원이 투입된다는 거고, 가공비는 완성품 하나 만드는데 2,250원이 투입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뭘 다시 돌아올 건데? 자, 재고분 계정에 대변에 완성품은 2만 통, 그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는 8,000통이었다. 8,000통. 굳이 완성도를 한 번만 표현해 보자면, 완성품은 100% 다 완성됐으니까 재료비도 100%, 가공비도 100%. 기말 제공품은 재료는 지금 80% 시점에 와 있고, 그죠? 0.8라고 표현해 볼게요. 80% 시점에 와 있고, 가공은 0.5 시점에 와 있다. 됐나요? 그러면 사장님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알고 싶으니까 얘의 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2만 개네. 그런데 재료비는 2,500원. 거기에 가공비 2,250원. 이게 개당 완성품의 원가겠죠. 거기에다가 완성품 개수를 곱하면 이게 완성품의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제 기말 제공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볼게요. 기말 제공품은 각각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8,000개에다가 2,500원, 2,250원을 곱할 수가 없어. 개수가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렇게부터 해볼까? 재료비는
재료비는 8,000개에 0.8% 80%까지 와 있으니까 6,400개가 투입된 거지. 여기에 2,500원. 가공비는 50%니까 4,000개에 2,250원. 요거 합계한 금액이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계산됐지. 끝났네요. 사장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그 계산이 끝났네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해 투입된 원가가 있다. 그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물량 기준으로 나누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말 제공품이 만약 완성이 되었다면 몇 단위까지 완성이 되었을지 가정을 한다. 그걸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표현했다. 그럼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당 단위 원가를 뽑아내는 게 핵심인데, 공정의 50% 시점에 와 있다고 해서 재료비와 가공비 모두가 다 50% 투입된 건 아니라더라.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공정의 초기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는 게 일반적이더라. 그럼 우리는 결국 완성품 환산량당 단위 원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이더라. 그죠? 그것만 뽑아내면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기말제공품의 원가와 완성품의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자, 152페이지 가중평균법 보세요. 가중평균법.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 저 뒤에 넘어가면 선입선출법도 있어요. 그럼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가정을 했다고.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 근데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얼마라고 존재한다면, 그죠? 그럼 여기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올 거고,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 총 제조원가 이거 합친 걸 가지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로 분배를 할 거라고. 분배를 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원가 흐름의 가정을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기초 제공품의 원가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로 분배가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했으니까 작년에 제작하다가 남아있는 게 완성품의 원가를 구성할 거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배분이 되겠지. 달라진다 그 얘기요. 기초 제공품 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분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 이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예요.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자, 152페이지. 위 2001년 1월의 예에서는 그달의 제조원가만이 원가 계산에 사용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단하였다. 2001년 1월에 기말 제공품 재고 2,500만 원이 만약에 있다면 2월에는 기초 제공품 재고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2월의 기초 재고액이 2월의 제조원가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 기초 재고액을 2월 완성품 원가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2월 말 제공품 재고에 포함할 것인가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씁시다. 좀 복잡하니까. 자, 이제 기초 재고가 존재한다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을 거고, 그죠? 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해야 되는데, 이게 존재한다면 이걸 완성품 원가에 투입할 건지 기말 제공품 원가에 투입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모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다. 1월에 발생한 단위당 제조원가가 2월에 발생한 단위당 제조원가와 다르다면
각 방법은 서로 다른 제품 원가를 제공을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에 들어있는 과거의 원가와 단기 제조 원가에 들어있는 현재의 원가를 합해서 계산한 한 가지 평균 원가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평균 원가는 기초 제공품 물량과 단기 작업량 물량의 크기에 의해 가중 평균 내 원가이므로 이 방법은 가중 평균법이란다. 자, 이걸 평균법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평균법은 제일 간단하다 그 얘기예요. 뭐가 제일 간단한 건데, 기초 제공품, 그죠? 기초 제공품은 작년에 만들다가 미완성인 상태로 올해로 넘어온 거지. 그러면 작년에 만들다가라는 얘기는 작년에 원가가 투입되고 있었지. 그러다가 올해로 넘어왔지. 그러면 작년에 투입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작년에 투입된 원가를 올해 완성품에 분배를 할 건지 기말 제공품에 분배를 할 건지 그 얘기예요. 된다요? 그러면 평균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올해 발생된 단기 총 제조 원가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분배되듯이 배분되듯이 작년에 투입된 기초 제공품의 원가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자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 모두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분배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요. 이게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됐죠? 자, 그래 152페이지 왼쪽 맨 밑에 가중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제조 원가를 합해서 계산한 평균 원가를 사용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와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더라.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완성되고 평균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봐가지고 분배를 한다 그 얘기예요. 순서를 정하는 순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예요. 순서 없다. 됐죠? 자, 153페이지 봅니다. 153페이지에 표 6.7 있죠? 2월의 물량과 환산량. 그죠? 자, 154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154페이지 맨 밑에. 154페이지 맨 밑에 딸락에 보시면 두 금액을 합하면 기말 제공품 잔액 262160001이 나온다. 기말 제공품 잔액과 완성품 원가를 합하면 죄송합니다. 합하면 125016000이 나온다. 기초 제공품과 단기 총 제조원가의 합인 누적 총 제조원가 1250001보다 16,000원이 큰데 이는 직접 재료 비용 가중 평균 원가를 계산할 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오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 책으로 안 할 거예요. 이 책으로 안 하고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방금 읽은 것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 물량을 환산을 할 때 소수점 단위가 나왔는데 이걸 반올림을 했어요. 반올림을 하는 순간부터 원가를 짓게 해가지고 계산할 때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정산을 해봤더니 16,000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건 오차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예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이해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책에서 자료를 좀 뽑아왔어요. 그 책에 있는 자료를 조금 인용할 거예요. 잠깐 그 자료를 화면에 펼치는 동안에 잠깐 끊을게요. 자, 화면에 좀 펼쳐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서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어요. 근데 표 하나로 짓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업체에 적합하다.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항공기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문 제작하는 특수기계 이런 데에 적합하다. 자, 종합원가 계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영속적으로 생산하는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형태에 적합하다. 그래서 원가는 어떻게 짓게 하느냐? 개별 작업별로 짓게 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짓게 한다는 게 포인트다. 공정별로.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제공품 계정이 공정별로 제공품 계정을 설정을 해.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공품이 제1공정, 2공정의 제공품 이렇게 주어진다고. 컨베이어 벨트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그럼 여기까지 오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컨베이어 벨트로 가는 거라.
그게 제1공정, 제2공정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제1공정에서도 미완성인 제공품이 있을 거고 제2공정에서도 미완성인 제공품이 존재할 거라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별로 제공품 계정이라는 걸 설정한다더라. 자, 그리고 원가 구분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은 추적 가능한지를 많이 따졌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투입 형태를 중시한다. 투입 형태를 중시한다는 얘기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형태가 좀 달랐다. 일반적으로 공정 초기에 전량 다 투입되는 게 재료비였고, 그죠? 나머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송했었다. 그죠? 그리고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했었죠. 그래, 샵 101, 샵 102 이런 작업에다가 추적을 했었다고.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뽑아내가지고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했죠.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그때 그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낼 때,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낼 때 투입 형태가 조금 다른 재료비와 가공비를 각각 환산량을 계산해서 각각 원가를 집계시켜서 각각 배분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완성품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 됐죠? 자, 요걸 한번 해보자. 사례를 가지고 해볼게요.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안 깨지고. 자, 예제 1 이렇게 돼 있죠. 평균법이라고 돼 있어요. 평균법. 자, 주식회사 바위에 단기 자료는 다른 것 같다. 제공품의 수량과 완성도 돼 있죠. 제공품의 기초 제공품에 지금 3,000개가 있는데 완성도는 공정에 어디쯤 와 있냐 그 얘기예요. 공정에 어디쯤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료는 지금 30% 투입이 됐고 가공은 60% 완성을 했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기말 제공품. 단기까지 작업을 하고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는 2,000개가 있는데 재료는 지금 40% 투입이 된 상태고 그리고 가공은 60%까지만 완료가 돼 있대요. 자, 그리고 단기 중에 완성된 수량은 18,000개고요. 발생된 재료비는 17만 9천원, 가공비는 26만 4천원이래요. 그리고 기초 제공품 아까 3,000개에 대한 원가, 작년에 만들다가 말았는데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완성이 덜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상태까지 투입되는 원가가 재료비가 37,200원, 그리고 가공비가 7,600원이 있답니다. 요걸 제가 물량만 한번 집계를 해볼게요. 물량만 집계해 봅니다. 제공품 계정을 살펴보니까 기초 재고가 3,000개가 있었다. 단기 착수한 게 17,000개가 있고 17,000개. 요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냥 계산한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됐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완성이 된 게 18,000개 있다 했거든. 그리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게 아까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게 2,000개가 있다 했다고.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착수된 건 17,000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순서 없이 갖다 썼어요, 제가. 됐죠? 됐죠? 여기다가 완성도를 조금만 써볼게. 어떤 완성도? 기초 제공품은 아까 재료비는 30%, 괄호를 2개 쳐가지고 앞에는 재료비, 뒤에는 가공비로 할게요. 재료비는 30% 완성이 돼 있었고, 가공비는 60%가 완성이 돼 있었대. 그렇죠? 자,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어떻게 됐는데, 재료는 40%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가공은 70% 완성이 돼 있는 상태네. 여기까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됐죠?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당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완성품 환산량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재료비와
가공비 각각 환산량을 계산하자. 여기 가공비. 자, 완성품부터 해보자. 완성품의 재료비 환산량은 당연히 완성이 됐으니까 100%다. 18,000개. 가공비도 당연히 18,000개.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보자. 기말 제공품은 지금 재료비는 40% 투입됐으니까 100% 다 완성이 됐다고 보면 800개겠죠.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70% 투입이 됐으니까 100% 다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1,400개가 되겠죠. 됐나요? 합산해 볼게요. 단기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합산하면 18,800개 그리고 19,400개 확인하시고 됐죠? 자, 이제 원가를 짓게 할 거예요. 원가는 어떻게 짓게 할 거냐? 아까 원가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이번에 단기 중에 발생된 재료 원가는 179,000원, 가공 원가는 264,000원이래요. 단기에 179,000원, 179,000원, 그리고 단기에 264,000원이 발생했대. 그럼 재료비가 179,000원, 가공비는 264,000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여기다 갖다 써볼게. 그럼 가공비는 264,000원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재료비는 179,000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죠? 됐나요? 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 단기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면 완성품 환산량당 단위원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원가인데 이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기초 제공품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죠? 아니, 기초 제공품 3,000개, 단기 착수 17,000개, 합치면 20,000개잖아. 20,000개 중에 18,000개가 완성이 됐고 2,000개가 미완성이 상태잖아. 그럼 이 환산량에는 기초 제공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당연히 집계된 원가도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포함돼야 되는데 단기에 투입된 것만 포함시키면 안 맞지, 기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초 제공품, 즉 작년에 만들다가 미완성인 상태, 작년에 만드는 시점에 투입된 그 원가도 여기에 집계를 시켜서 나눠줘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자, 그걸 집계를 해보자. 아까 자료에 있었다. 기초 제공품 원가 중에 가공비는 7,600원, 재료비는 37,200원. 이것도 여기에 집계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즉 요걸 가지고 나눠야 완성품 환산량당 단위원가가 나오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완성품 환산량당 단위원가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얼마가 11.5원, 14원, 11.5원, 14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자, 마무리합시다. 뭘 마무리하는데? 그 사장이 알고 싶은 게 뭔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알고 싶다 했다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보자. 자, 완성품부터 해보자. 완성품은
재료비 완성품 환산연단 단위원가는 11.5원. 몇 개 완성했는데? 18,000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연단 단위원가 14원. 몇 개 완성했는데? 18,000개. 그러면 완성품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18,000개 곱하기 재료비 완성품 환산연단 단위원가 11.5원 더하기 14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459,000원이 됩니다. 됐나요? 마무리.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되는데? 자, 재료비 환산량은 800개 곱하기 11.5원 거기다가 가공비 환산량은 1,400개 단가 14원. 자, 합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8,800원이 됩니다. 됐나요? 다 했어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집계를 해볼게요. T계정에다가 마무리 정리입니다. 아까 우리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44,800원이었어. 44,800원. 그리고 단기 투입된 착수된 거에 원가가 재료비가 그죠? 179,000원. 가공비가 264,000원이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완성품은 459,000원, 기말 제공품은 28,800원이 집계가 됐다 그 얘기. 됐습니까? 됐나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봤던 건 단기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에 분배를 해줬는데, 지금 보는 문제는 기초 제공품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기초 제공품이란 얘기는 작년에 이미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원가가 존재하는 거야. 아직 미완성인 상태지만. 그러면 작년에 이미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의 원가를 과연 완성품 원가에 배분할 거냐, 기말 제공품 원가에 배분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평균법에 의할 때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 또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에다가 똑같이 분배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분배를 해주는데?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분배를 해주더라. 그러면 단기에 착수해서 투입된 원가 분배하는 거랑 동일하네요. 네,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됐죠? 잠깐 끊었다가 뒤에 있는 선입선출법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잠깐 끊었다가 하죠. 선입선출법도 책에 있는 예제 안 볼 겁니다. 단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잠깐 끊었다가 하시죠.